성형 고민하시면서 성형 부작용 사례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수술 받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우선 안전한 코성형을 위한 필수 요소는 전문 의료진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모르는 분 사실 없을 거예요. 누가 몰라서 하나냐고. 겉으로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수술에 있어서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경험의 양 못지않게 경험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맨날 간단한 수술들 수도 없이 했다고 수술 잘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난이도 있고 어려운 심각한 코제 수술 케이스까지 셀 수 없이 접해봤는지, 그리고 코의 다양한 특성별로 수많은 경험을 해본 의사인지 그게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냐? 병원 수술 케이스와 후기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어렵다 하는 수술 말로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찾지 마시고 실제 상담을 다녀오세요. 저희 병원도 한번 들르시고요. 요즘 성형 마케팅이 난리도 아니어서 온라인상에서 진짜 후기와 가짜 후기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 온라인에서만 찾지 말고 실제 병원을 찾아서 원장님의 수술 상담도 듣고 본인의 상태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으로부터 여러 설명을 들으실 테고, 제대로 된 내용이라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잘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면 결과에 확신이 든다는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보다 보면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상담 다니다 보면 이분은 진짜 전문적인 의사구나, 믿고 수술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기준은 반드시 수술과 관련된 최신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수술 결과가 중심이 되어야겠죠. 잘생기고 말 예쁘게 잘하는 멋진 의사를 우선으로 두고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 속상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자신에 맞는 코성형을 잘 설계하는 것이에요. 바로 목표 설정인데요. 이건 의료진과 환자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외모, 미용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면도 있어서 정답이 있지 않거든요. 의사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편에서, 환자는 주관적이고 미용적인 편에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코성형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 의학적인 면에서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건 일부 받아들이고 목표를 조정해야겠죠. 그 한계점을 무리해서 넘어서려다가 만약 합병증이 생긴다면 되려 조정된 목표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성형외과 전문의가 도와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 게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수술 침대에 눕혀놓고 의사는 상담을 나가더라, 뭐 이런 걱정스러운 말들이 많죠. 그래서 예약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의 운영 시스템, 대표 원장님의 진료 철학 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참고해야죠. 실제로 잘 되는 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이 환자들로 북적북적 붐비고 꽉꽉 들어차 있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예약 시스템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꼭 대기 환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게다가 수술 시간이 꽉 찼는데도 상담 시간이 아무 조정도 없이 너무 잘 잡히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수술과 상담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형수술에서는 항상 변수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고, 변수가 생기면 그만큼 수술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대기 시간이 일부 발생하거나 예약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예약과 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조정하고 조율해 드리는지,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를 믿고 수술을 선택해 주신 환자분한테 더 중심을 두고 수술에 최선을 다해드리다 보니까 새로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일부 양해해 주셔야 되는 대기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제 이런 진료 철학은 수술을 확정하시고 수술을 받게 되신다면 반대로 다른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본인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자분께서 판단하실 내용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환자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신뢰하는 의사가 생겼다면 나머지는 그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처럼 명확한 의료 철학이 있고 술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라면 아마 따로 걱정 안 하셔도 알아서 최선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수술해 드릴 겁니다. 원장님, 성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코성형 결과는
의사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의 자격 여부, 해당 의사의 코성형 경험, 실제 환자들의 후기, 그리고 상담 시 설명하는 내용과 목표 설정에서 환자분과의 소통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적합한 코 모양은 어떻게 결정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자신한테 어울리는 코 모양을 찾으려면 얼굴 비율, 기존 코의 상태, 개인적인 선호도,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적인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남에게 아름다운 코라고 해도 내 얼굴에 적용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희망하는 목표는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적인 면에서 조정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외모와 기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코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원장님, 코 성형 후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수술 후 약 1, 2주 동안은 부목이나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야 되고 붓기와 멍이 동반되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초반 며칠은 붓기와 멍이 심할 수도 있고 출혈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밥을 빼고 드레싱과 부목을 제거한 후에는 비교적 큰 부담 없이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 좋진 않죠. 직장에 복귀하거나 외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대체로 수술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멍과 붓기가 가라앉고 메이크업으로 멍을 가릴 수도 있을 정도가 됩니다. 외관상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주가량을 설명드리는 편이죠.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수술 후 한 달 정도가 되면 가벼운 운동은 가능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2달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에 충격이 갈 수 있는 운동은 약 반년까지는 절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코 모양이 완전히 안정되는 시점도 이 즈음이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 이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마다 부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여유를 두고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죠. 오늘은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